2023 타경 935 청담동에 있는 상지 리츠빌 카일룸 2차 1501호입니다. 감정가 87억 5천에 나와서 1회 유찰되고 최저가 70억입니다. 위치는 강남구에서 올림픽대로 붙어있는 북쪽 끝이고 청담동에서 영동대교 남단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한 동 15세대, 한 층에 한 세대씩 있고요. 주차는 56대, 세대당 3.73대, SUV 한 대, 세단 한 대, 스포츠카 한 대를 놔도 자리가 남습니다. 아직 20년 안 된 아파트고요. 공급 281, 전용 244, 평으로 환산하면 공급 85평, 전용 73평이고요. 내부 구조도 보면 방 4개, 화장실 4개인데 현관 복도를 기준으로 사진상 오른쪽 북쪽은 거실, 안방, 주방 있고 왼쪽, 남쪽은 방 3개 나란히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 2개 있고 작은 방에도 드레스룸 1개 딸려 있고요. 현관 복도에서 들어가는 화장실, 안방의 화장실, 작은 방의 화장실 2개, 방향 보기 편하게 남쪽을 아래로 해서 보면 거실 안방이 북동향 한강뷰고 방 3개는 남서향입니다. 정문 입구고요. 성문 같은 느낌이죠. 보안 철저해 보이고 앞에 다니는 차도 별로 없어서 조용한 편이고요. 정문 앞에 길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여기가 물건, 작은 방 3개 있는 곳이고요. 영동대교 쪽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가 물건 거실이고요. 옆에 카일룸 1차 PH129 있고요. 3D로 볼 때 여기가 물건 위치고요. 작은 방 쪽 1조 보면 이렇게 근처에 가리는 고층 건물도 없고 물건이 15층 로얄층이라서 1조 괜찮습니다. 작은 방 쪽 뷰는 이런 느낌입니다. 왼쪽은 좀 가리는데 오른쪽은 청담동 주택가를 내려다보는 뷰고 거실 쪽 1조 보면 아침에는 괜찮은데 1시만 돼도 그늘이집니다. 북향이라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 집 거실 1조는 의미가 없고 뷰를 봐야죠. 거실 뷰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영동대교 기준으로 왼쪽에 성수동, 오른쪽에 자양동 완전히 트여 있고요. 멀리 아차산까지 보이고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중에는 이게 거실 뷰 제일 비슷할 것 같고요. 사진이랑 3D 비교해보면 왼쪽이 사진이고 오른쪽이 3D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3D는 한강이 좀 많이 썩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한강뷰 나오는 집인데 살짝 아쉬운 점은 거실 유리가 한 판이 아니고 이렇게 벽으로 나뉘어 있는 거고요. 한강 뷰만 있는 게 아니라 한강 나가기도 되게 좋은데요. 영동대교 올라가서 이 길 따라서 내려가면 바로 한강 산책로 나오고 영동대교 차 많은 거 싫으면 이 뒷길로 와서 에테르노 건너편 신청담 나들목으로 가면 작은 전망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집에서 10에서 15분 정도만 걸어 나가면 한강 산책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처에 압구정 로데오역 청담역이 있는데 압구정 로데오역은 도보 19분, 청담역은 도보 12분입니다. 단지에 올림픽대로 붙어 있는데 단지 입구에서는 올림픽대로로 바로 못 나가고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올림픽대로로 합류할 수 있고요. 여기가 올림픽대로 합류하는 지점인데 올림픽에서 동부간선도로 들어가는 차들이 항상 줄이 길어서 올림픽대로 합류할 때 약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학교는 청담초등학교 배정이고 청담초등학교까지는 도보 15분이네요. 중학교는 가까이에 청담중, 봉은중 있고 청담중은 도보 12분, 봉은중은 도보 27분 걸리고요. 고등학교는 제일 가까이에 청담고가 있는데 청담고는 내년에 다른 동네로 이전하고요. 경기고 도보 16분, 영동고 도보 23분 거리고요. 동네 느낌 보면 압구정 로데오역, 청담동 명품거리, 도산대로, 영동대교 남단 이렇게 나오는 블록이고요. 여기 청담초, 청담중, 청담고 있고요. 여기 갤러리아 명품관 근처에 한양아파트,
여기까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압구정동입니다. 이쪽부터가 청담동이고요. 이 블록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청담 현대 3차 여기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00세대급 건영 있고 그 외의 아파트는 다 100세대도 안 됩니다. 아파트는 주로 한강변 따라서 이 길 따라서 쭉 있고 영동대교 남단 이쪽에는 고급 아파트 위주로 있고요. 상지 리치빌 카일룸 1차, 2차, H129 빌폴라리스, 카일룸 3차 이렇게 있고요. 항공뷰로 보면 고층 아파트는 한강변, 영동대교 남단 이쪽에 몰려있고 이 가운데는 주택가 느낌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전입신고 2018년 3월이 최선순위 근저당권 2021년 1월보다 앞서니까 대항력이 있고요. 보증금 차임은 미상, 확정일자도 안 받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네요. 등기부로 이 집 히스토리를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자 이땡땡이 이 집을 2017년 12월 23일에 57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2018년 2월 2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이땡땡이 이 집을 매수할 당시에 채권 최고액 46억 8천짜리 근저당권, 전세금 30억짜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전세권 근저당 둘 다 이땡땡이 등기를 받은 날 다 말소가 됐습니다. 전 소유자 박땡땡이 현 소유자 이땡땡한테 매매대금을 받아서 근저당이랑 전세보증금 다 정리하고 이땡땡은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집을 넘겨받은 거죠. 만약에 이땡땡이 그때부터 이 집을 임대주지 않고 본인이 거주를 했다면 현재 전입신고되어 있는 임차인 박땡땡은 가족일 거고요. 소유자 이땡땡이 이름이 남자로 보이고 임차인 박땡땡은 이름이 여자로 보이니까 배우자일 거고, 그러면 대항력은 의미 없으니까 무시하고 입찰가를 정하면 되고요. 이땡땡이 새로 임차인을 받아서 전세나 월세를 놓은 거면 박땡땡이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전월세 실거래가에는 2018년 3월에 전월세가 얼마에 됐는지 안 나오죠. 이건 임차인 박땡땡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공식적인 루트로는 보증금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등기부에 힌트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이땡땡이 이 집 등기를 넘겨받은 날에 이땡땡을 채무자로 해서 채권 최고의 55억짜리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채권자는 땡땡건설이라는 회사고요. 실제 채무 원금이 얼마일지 추정해보면 55억을 1.2, 1.3, 1.4, 1.5로 쭉 나눠봐도 숫자가 안 떨어지는데 1.1로 나누면 떨어지는 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채권자가 50억을 빌려주고 채권 최고액은 110%를 잡은 걸로 보이고요. 보통 은행이 120%를 잡는데 그것보다 적게 잡은 거 보면 채권자 땡땡건설과 소유자 이땡땡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 관계가 없는데 50억을 빌려주는 회사는 없죠. 그리고 이 근저당은 2021년 1월에 해지가 됩니다. 즉 임차인 박땡땡이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근저당은 살아있는 상태였고, 임차인은 57억 집에 채권 최고액 55억짜리 근저당이 걸려있는데 전월세를 들어간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대항력을 갖출 수 없고, 매매가와 채권 최고액 차이가 2억밖에 안 나니까 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무조건 날리는 집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낸 임차인이라면 이런 집에 절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증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적어도 빚을 일부라도 갚고 내 보증금이 안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권 최고액을 낮춰서 변경 등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전 임차인이 전세 30억에 살고 있었으니까 당시 이 집 전세 시세가 30억 정도는 됐을 텐데 그 돈을 내면서 이런 안정장치를 하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전입하고 나서 선순위 근저당은 계속 살아있고 채권 최고액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입하고 나서 거의 2년이 지난 2021년 1월이 되어서야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돼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셋 중 하나입니다. 1.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려도 상관없는 돈 많고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다. 2. 임차인은 무보증 월세로 살고 있어서 보증금에 대한 안전판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3. 임차인은 소유자의 가족이다. 이 중에 어떤 게 답일지는 너무 뻔하죠. 다만 이건 등기부 기재를 통해서 추정한 거고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입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유무와 보증금 액수가 확실하게 확인되고 나서 입찰을 해야 돼요. 감정가는 87억 5천, 기준 시점은 23년 4월이고요. 거의 1년이 지났네요. 세대수 적은 단지라 KB 시세는 없습니다. 촬영일인 24년 4월 1일 기준 호가는 최저가로 저층이 98억, 고층이 100억에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는 23년 3월에 5층이 82억 천에, 23년 5월에 16층 최고층이 90억에 거래가 됐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고요. 같은 단지 최근 낙찰 사례 보면 13층이 2021년 2월에 감정가 64억 7천짜리가 60억 1100, 감정가 93% 수준의 낙찰이 됐고요. 이거는 2013년도 낙찰 사례니까 10년도 더 된 건데 재밌는 사례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수 B 60억대 청담동 상지 카일룸 2차 45억의 낙찰. 이게 2013년 기사고요. 13층이 감정가 60억에 나왔는데 B가 45억 1050에 낙찰받았습니다. 참고로 B는 이 물건을 5년이 지난 2018년에 59억에 팔았습니다. 14억을 남긴 거죠.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일에도 유찰이 될 걸로 보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유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건이 계속 유찰돼서 최저가가 떨어지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 강남 한강뷰 최고급 아파트 감정가 87억짜리가 반값에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때 뉴스에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낙찰된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요. 개포동 DH 아너힐즈 전용 94입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34억 2천에 나왔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유찰이 됐고 최저가 14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일을 앞두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는 6일 서울 개포동 DH 아너힐즈 전용 94가 이미 경매된다. 5차례 유찰로 감정가 34억에 41%인 14억까지 최저 입찰가가 낮아졌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16억 원이다. M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이거 보증금이 16억이구나. 그래서 계속 유찰되던 게 뉴스 나오고 나서 15억 5,600에 팔렸습니다. 이 물건도 계속 유찰되다가 3번 유찰되고 최저가 44억 8천이 되면 강남 한강뷰 100억짜리 아파트가 반가까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어그로 기사가 나올 거고 기사에서 알려주겠죠.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얼마다.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계속 유찰이 된 건데 취재 결과 임차인은 소유자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가족이 맞는데 이런 의심과 추정을 근거로 입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세상이 합리적으로만 돌아가진 않죠. 임차인이 그냥 전세 30억에 살면서 임대인이 괜찮다고 하는 말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언제까지는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 물건 입찰한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해야지 투자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근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져요. 상지 카일룸 2차가 2009년 7월에 50억 5천에서 2023년 5월 최고가 90억까지 대략 14년 동안 78%가 올랐습니다. 청담 현대 3차 전용 109는 2009년 7월에 11억 8천에서 2024년 1월 최고가 35억까지 대략 14년 6개월 동안 196%가 올랐고요. 청담 건영 전용 84는 2009년 7월에 7억 7천에서 2022년 5월 최고가 28억 8천까지 대략 13년 동안 274%가 올랐습니다. 근처 구축 아파트 가격이 3배, 4배 뛸 동안 이 단지는 2배도 못 뛴 거예요. 아무래도 대형 평수는 상승폭이 좀 적기도 하고 근처에 PH129, 에테르노 이렇게 신축이면서 더 좋은 아파트 대체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요. 이번 기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기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찰이 될 것 같고요. 돈 복사하세요.